미국이 갑작스럽게 제동을 걸면서 난항을 겪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토 끝에 겨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벌써 당장 내년도 분담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선 이 방위비 분담금 이게 뭡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비용이 들잖아요. 예. 이 중 한국에서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부터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돈 등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네, 그런 돈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부터 이제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근데 올해는 분담금이 결국 이제 해를 넘겨서야 타결됐단 말이죠. 이번에 특히 한미 간 입장차가 컸는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2차 북미 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치 한미 간 불협화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양측 모두 부담이었던 거죠. 네. 한미는 그동안 분담금 총액과 유효 기간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결국 서로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얻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액수는 한국 입장을 반영해 미국 요구 기준보다 낮은 1조 389억 원으로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했던 1년으로 매듭지은 겁니다. 네. 협상이라는 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주고받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결국 우리가 내야 하는 분담금의 총액인데 역대 처음으로 이제 1조 원을 넘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거 평가해야 됩니까? 사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금액은 더 높았습니다. 얼마죠?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에서 제시했던 것은 무려 12억 5천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대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우리 측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그러자 미 측이 최상부 지침이라며 12억 달러, 1조 3천억 원대는 분담했으면 좋겠다. 네.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1조 1천억 원 미만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협상을 통해 1조 389억 원으로 비교적 우리 측 마지노선에 가깝게 타결된 거죠. 외교부 당국자는 300억 원을 더 깎을 수 없었냐는 질문에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네. 결국 1조 4천억을 1조 389억으로 이제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본 같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내는 분담금의 비율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가 다르고 예. 또 세금 면제나 토지 매입 부상비 같은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다만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분담금 총액은 일본이 우리보다 5배 많지만 GDP 기준 분담금 비율은 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인 거죠. 여기에 한국이 주한미군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포함하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협정에서 금액만큼 또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유효 기간 아니겠어요? 네. 통상 뭐 3년이나 5년을 유효 기간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1년이 됐는데 이 미국 쪽에서 1년을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이 액수를 줄이면서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유효기간 1년 카드였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일본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분담금 책정 기준이나 지급 방식 등이 다른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통일된 분담금 기준을 만들어 거기에 따라 부담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장 먼저 협상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내년 분담금 협상은 이번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결국 미국은 내년에 동맹국들에 전체적으로 인상된 새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내년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표심을 위해 동맹국들의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방위비 분담금 올려놨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서로 한 발 물러서며 절충점을 찾았지만 내년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청와대도 비건 대표 소식 전하면서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동맹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근희 기자였습니다.